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방송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강행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팽팽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정훈입니다. 자, 의원님 말로만 듣던 과방이 직접 와보시니까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최대 격전지 과방이 와서 좀 지내보신 소감 어떻습니까? 예, 과방위는 정말 사실 우리 당에서 모든 분들이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쟁점도 많고 또 이제 최민희 위원장 또 김현 간사 민주당의 이 두 분이 워낙 이제 전투력이 강한 분들이라 이제 다 기피하는 상임이었는데 좀 약간 방송에 버거운 경험이 있는 느낌을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예.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와서 했는데 역시 굉장히 좀 폭압적인 분위기에서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인사청문회도 유례 없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사흘씩이나 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네네. 예, 사흘 내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네. 힘들었던 거는 그런 얘기들 좀 뭐라 그럴까? 잠깐 아까 폭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얘기 듣는 게 좀 힘들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뭐 질문하거나 질의하거나 하면 위원장이 꼭 나서서 그 반박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접. 예, 최민희 위원장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제기하는 거에 대한 반론을 행사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김을 다 빼놓는 거죠. 위원장이. 그래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하는 내내 굉장히 힘든 시간을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냈습니다. 그랬군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사법 이제 과방위 소속이시니까 소관 법안이라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들 법안 통과에 대한 국민의힘 어떤 입장입니까? 근데 이 법안이 원래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추진이 됐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 때 이거를 결국엔 덮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방송을 자기들이 장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KBS하고 MBC를 이제 굉장히 그 언론 노조가 중심이 돼서 압박을 해서 이사진들이 물러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장들을 다 교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포압적인 분위기로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임원진을 구성을 해서 네. 언론 노조에게 방송을 넘겨줬고 그 결과 이제 상당히 편향된 방송이 공영 방송에서 진행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 다른 방식으로 네. 이제 공영 방송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희가 막으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필리버스터로는 24시간만 법안 처리를 막는 한계가 있어요. 네네. 다만 그 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왜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야당이 결국에는 주도 강행 처리를 해서 결국 저희가 막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대통령에게 제2요구를 건의를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법안은 또 재의결 절차를 거쳐서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겁니다. 대통령실도 사실 제2요건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예. 네네. 지금 대통령실은요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모두 제2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아,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야당이 지금 저희와 협치를 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많다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당인 저희와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다만 지금 MBC 문제가 이 방송사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MBC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관련되는 게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는 지금 끝났고요. 자, 이제 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과정에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랄까 탄핵 추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숨기지 않았는데요. 예. 만약에 이런 게 시행된다고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가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시행된다는 거는 이제 임명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행된다는 건 임명 이후의 일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 어떤 타이밍을 만약에 잡는다면 민주당 제가 입장에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기로는 저희가 일단은 과방위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류했어요. 네네. 어제.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내일 임명을 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재송부 요청을 했고 하루 기간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임명을 하게 되면은 아마 빠르게 박문진 이사 임기가 끝나잖아요. 8월 네네. 12일에 그 후임자들에 대한 선임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네. 선임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지금 박문진 이사진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MBC 지배 구조가 바뀌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민주당은 사실 그거를 예. 지금 막으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탄핵을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하루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회의 보고한 뒤에 24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1일 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를 야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내일 임명을 하더라도 1일 날 그 다음 날 본회의가 열리고 그러면 2일 날이나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사이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뭐 중간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임기 만료된 분들에 대한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일은 처리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자가 만약에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의결 절차를 행하기 전에 탄핵 소추에 들어가는 이런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아, 그거는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불가능하다. 예. 예, 제가 이제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네. 야당이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청문회를 사흘간 했고 또 8월 2일에 현안 질의로 해서 이진숙 후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까지 있어서 실질적으로 4일을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진행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청문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못 그렇군요. 막습니다. 지금 MBC 박문진 이사를 교체하는 걸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저기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죠. 문재인 그렇죠. 정권 시절에는 임기 끝나기 전 이사들이 나오는 전에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장을 교체한 방식을 썼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다 기다려준 겁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격하게 진행되다 보니 여러 논란 발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이 이진숙 후보자의 뇌구조 이상하다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 제소하기로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취소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고요. 나이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거기에 이어서 자, 탈북민 출신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한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아서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냐 지적했다가 나중에 사과는 했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종면 의원이 이 전체주의 국가 발언을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한 뒤에 노종면 의원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뭔가 휴대폰에 있는 걸 보여줬어요. 그 뒤에 최민희 위원장이 바로 이제 사과를 해요. 근데 그 보여준 게 뭐라고 추정이 되냐면 네.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 전체주의 국가에 살아서 그런 식의 생각을 한 거 아니냐는 발언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아마 네. 그 글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튼 좀 이 발언은 적어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이제 느낀 거일 본인이 수도 판단한 있겠네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례적으로 본인이 사과를 아주 신속하게 하더라고요. 박충건 의원이 제 옆자리이기 때문에 네. 막 메모지에 막 썼어요.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이 발언의 심각성에 대해서 본인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항의하려고 글을 막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민희 위원장이 먼저 사과를 해서 박충건 위원장도 유감 표명을 하고
사과를 일단 받아들이긴 그렇죠. 했어요. 다만 진정되진 예. 않지만 뭐 예. 예. 34,000 탈북민에 대한 모욕이지만 뭐 이런 표현도 또 쓰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께서 이제 오늘 집회를 했고 당에서도 오늘 의총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네.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자, 지금 국민의힘 박정원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박정원 의원님,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해서 이른바 팀 한동훈으로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아주 아깝게 이제 낙선을 하셨어요. 예. 자, 전당대회 마친 소감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정도 진행이 되면서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는데 네. 제가 4위를 득표했는데 저희 당에는 여성이 이제 4위 안에 들지 못하면 여성에게 양보하는 그 당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전 의원이 5위였지만 이제 저 대신 들어가게 됐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느낀 거는 총선 패배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어떤 그 당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그 절박함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 결과가 한동훈 위원장이 63%를 득표하는 그런 일로 연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저희로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당의 혁신과 변화 그리고 당정 관계를 국민들이 보기에 편안하게 네. 바꾸겠다 이런 데 대해서 방점을 두고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인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인선 질문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자, 예. 가장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당정 관계, 대통령실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관계입니다. 자, 63%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뭐 갈등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원활히 잘 해 나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우리 박정원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 당정 관계.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같이 다녔잖아요. 이제 네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같이 팀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같이 다니면서 선거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내부적으로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당시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예, 대통령과 그동안 소통해왔던 어떤 본인의 경험이 있잖아요. 검찰에서.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금 일단 식사는 한번 했고 전체가 한 자리긴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갈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면은 두 분 다 지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 나갈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사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입장 바뀐 거 없다, 발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거듭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특검법을 진짜로 지금 이제 주도해서 나가면 물론 이거를 어떤 보수 정당으로서 이걸 털고 가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실과 관계가 악화되고 당내 반발까지 해서 좀 이렇게 당내 부담이 있을 게 아닌가, 당정 관계 균열이 생길 가능성은 없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당내의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동훈 표 특검법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박정원 의원님은 보세요? 일단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진실 규명을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의혹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 얘기를 꺼낸 건데 한동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한동훈 대표는. 지금 공수처에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내용들이 언론으로 실시간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다른 특검을 통해서도 그 이상의 것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특검이 들어오더라도 공정한 특검이 들어온다면 이 탄핵으로 연결되는 그런 정도의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특검이 그러면 대통령도 설득시킬 수 있다.
대통령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대법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특검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지금 최종적으로 제2 요구를 통해서 부결이 됐지만 그거는 민주당이 한 명을 추천하고 조국혁신당이 한 명 특검을 추천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변 변호사가 들어와서 여론 재판을 하게 돼요. 여론 수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탄핵으로 몰고 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부하더라도 네. 이 특검법은 제3자 특검법은 합리적인 진실규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용산과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당내 의원들하고 교감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 밟아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박정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당직 인선, 주요 인선 이제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한동훈 대표가. 자, 정책위 의장 유임 여부와 지명직 최고위원 누가 될지. 먼저 지명직 최고위원 하마평의 의원님 이름이 오르더라고요. 제안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제안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예. 이제 그 최고위원 경선에서 제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저를 다시 지명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위 의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책위 의장이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지금 관심사예요. 예, 지금 9명의 당의 이제 지도부의 최고위원이 있는 건데 정책위 의장도 최고위원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당 대표로서 당의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정책위 의장을 반드시 교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정책 주도권 문제도 있지만 원내, 네. 두 번째는 이 의결 구조에서도 5대4 구조로서 본인이 원하는 정책이나 원하는 인선 이런 네. 거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금 당정 관계를 조금 개선해야 된다. 당원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정책위 의장은 당정 관계의 핵심 고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위장을 바꿔야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조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정책위장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내부적으로는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지금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쇠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예.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들이 이제 설치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박정원 의원님도 설치를 하게 되면 뭐 더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국민들이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게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 개선하고 또 네. 시장 경제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상향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자유우파 진영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제 여사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노출이 되면서 국정 운영의 동력이 좀 떨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2부속실을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사의 일정과 관련해서 여사의 동선과 관련해서 여사의 행보와 관련해서 다 공적인 틀 안에서 조율을 하게 돼요. 자, 투명하게. 그렇게 되면,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무슨 목사가 와서 이렇게 뭔가를 전달하거나 이런 과정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네. 그게 문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식적인 틀 안에서 여사의 어떤 행보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제2부속실 이 뉴스가 나왔잖아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추진하겠다는. 이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기 전부터 이 문제를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수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정 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변화의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네. 당정 관계가 앞으로 좀 원만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포인트입니다, 저는. 네네. 특별감찰관도 이제 같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거는 국회에서 추천만 하면은 네네. 대통령실에서도 임명하겠다는 그러니까요. 입장이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빨리 추천을 해서 어떤 내부적인 용산 내부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감찰 시스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걸러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해서 앞으로 당 최고위원회, 대통령과의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인 박정아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분리돼 있다. 이상한 느낌이 좀 든다는 말을 했어요. 자, 광역단체장들의 최고위, 대통령 간담회 참여하겠다는 거 이거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근데 지금 광역단체장 중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분들은 사실 광역단체들은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예산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무슨 예타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광역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와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던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 사이에 기류가 긍정적으로 흐른다면 네. 친윤 내부의 갈등 그리고 이런 지자체장들과의 갈등도 저는 상당 부분 줄어들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선결 과제가 대통령하고 빨리 만나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당내 다른 갈등들은 그렇게 네. 중요하지 않은 걸로 바뀔 수 있어요. 네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딱 예.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22대 국회에서 내가 초선 의원으로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하겠다. 한 말씀으로 딱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초선 의원이고 서울 송파갑에서 당선이 됐지만 저희 당이 108명의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저항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 의석수가 너무 기울어져 있으니까 민주당이 너무 폭력적으로 지금 국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모든 법안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게 처리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정당으로 바뀐다면 야당도 저희를 함부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야당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지를 잘 받는 정당으로 바뀌는데 제가 앞장서서 저도 기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받는 정당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퇴근길 돌발 상황과 함께